그러면 공통정보 보겠습니다. 우리 이기주님께서 네. 이름 좋네요. 자, AD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해 뜰 날이 있을까요? 이제 뜨게 해드려야죠. 23,900원에 20%. 오늘 사신 게 아니고 오래 그쵸. 기다리셨구나. 1년을 기다리셨답니다. 저 꼭대기에서 야호 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저부터 저렇게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오신 거죠. 근데 또 한 번 또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러게 마음고생 또 하셨다가 속이 드디어 터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전 옵니다. 네. 근데 오늘 딱 본전 왔을 때 예. 또 안 파셨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또 자, 안 파셨기 때문에 네. 반드시 수익을 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 구제해드립니다. 그 방법들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네. 운영형님의 투자 의견은요? 저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매도합니까? 엇갈리네요. 두 분의 의견이 살짝 갈렸는데 네. 과연 전략을 하나씩 체크해보죠. 좋아요. 김민준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우선 우리 시장님 이제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26,000원 갔을 때 수익이 그러니까. 나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안 파셨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 주가가 지금 11,000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1월이었어요. 예. 1월에 나와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 물리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뭔가 탈출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악순환이죠. 네, 정말 악순환입니다. 예. 근데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중 추가를 하는 것은 그건 완전 반대죠.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그때 왜 못했냐? 자신이 없었던 거죠. 다 읽히네요. 그렇죠. 네. 뭐 경제방송을 많이 보시건 특히 이토마토를 많이 보시면서 기업 내용을 익히고 확신을 갖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혼자 사시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는 AD를 좋게 보는 부분이 AD의 상승 동력은 실적도 아니요. 예. 저는 네.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부분이 지난번이죠. 5년 동안 2025년부터 이제 공급 계약을 했죠. 비딘티스와 했었고요. 네. 또 ARM 이제 설계칩을 한다고 해서 금액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좀 봤을 때 매출액이 상승할 수 있는 캐시카우는 연에 이제 매출액이 2,800억 정도 되니까 확보를 해놨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025년부터는 급격하게 매출이 늘겠네요. 최근에 또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고요. 주가가 상승폭이 네. 그래서 나왔거든요. 네. 220억 정도 계약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근데 제가 보는 핵심 반등 요인은 모멘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AI 반도체가 쏘아 올린 공이 고대형 메모리로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팹리스 기업들의 어떤 DSP 기업에 의한 파운드리까지 연결고리를 좀 깊게 보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저는 예.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에서 더더욱 처진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 쪽이에요.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디램의 어떤 정통 기업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AI가 쏘아올린 반도체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시장에서 살려줬다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솔직히 거리가 없잖아요, 말씀드려서. 솔직히. 그런데 예. 이제 비메모리 쪽에 개선된 부분이 있었냐? 없단 말이죠. 예. 삼성전자가 선택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TSMC에서 가져왔고 인력 추공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계약 체결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결고리의 DSP가 왜 중요하냐? 네. 이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AP거든요, 거의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데 뭐 어디서 퀄컴에서 뭘 갖고 와요? 잘 만들어가지고 성능 효율을 좋게 디자인을 해봐라. 네. 근데 기술력이 안 돼. 그러면 고객사가 안 올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AD는 그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지금 이미 4나노까지는 다 AD가 이미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3나노도 일정 부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회만 오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강력한 AI 반도체를 분위기를 타면서 뭐 HP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미 반도체라든지 올라갔는데 예. 저는 그 모멘텀 반동 공간이 파운드리랑 이어지면서 부각이 되면 가장 AD가 좀 바람을 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시세 반등도 저는 확실하게 좀 도드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게 봐서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고 이 AD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꽃이 피는 순간을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뜻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럼 네.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저는 목표가 모르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아니고요. 네. 저는 솔직히 AD는 중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목표가 3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없나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네. 이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면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죠. 지금 기대 수익률을 앞을 높이시는 보고? 그러니까 네.
밑에서 좀 추가 매수를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예. 이렇게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이 확실한 또 수익의 기회들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믿고 또 비중도 채워 가시면서 수익을 더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박준영 운용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도 사인 주셨거든요. 예, 일단은 저도 이 회사의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차트를 보시면 저도 이때 이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고 매매도 했던 주식인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본 이유 자체가 네. 삼성전자 2030 전략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이제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정을 했던 시점 자체가 차트 보시면 이때거든요. 2021년도 12월 달입니다. 이때 이제 회사가 본래 이제 대만의 그 TSMC와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의 TSMC와 거래 관계를 단절하고 삼성전자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대만의 TSMC와 거래 단절했거든요. 네. 그럼 삼성전자 팍팍 밀어줘야 되고. 그렇죠. 2021년도 12월 달이면 지금 2년 3년 돼 가는데 네. 아직 삼성전자 그동안 비메모리 쪽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적이 찍혀야 되는데 실적이 전혀 안 찍히고 있다는 거죠. 연이 안 서네요. 네, 그래서 좀 저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니까 매출액이 좀 증가되면 되면서 영업 적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회사가 네. 연구 인력도 많이 뽑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1분기를 보게 되게 되면 작년도 4분기도 적자 났지만은 1분기도 지금 매출액이 형편없어요. 181억 나왔거든요. 작년 1분기 때 662억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도 1분기 때 40억 정도 흑자 났는데 60억 적자 났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 부분 자체는 조금 좀 네, 확인이 좀 자극.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밀어주기로 했는데 물론 앞서 최근에 이제 200억 정도 수주가 있는 거로 봐서는 이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과시된 게 없다. 그래서 약간 기술력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셨잖아요. 네.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무조건 여기서 한번 팔아야 됩니다. 26,000원대에서 고점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예. 저도 이 회사가 2분기 때 혹시라도 이제 매출액 반영에 위해서 흑자를 하면 매출액 증가되면 그때 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싶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쪽에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 이거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와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대상자 한 회사가 이 회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정된 회사가 또 하나 회사가 있는데 코아시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코아시아라는 회사도 주가 못 갑니다. 045970인데 보시면 이 회사가 두 개 회사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정됐는데 이 회사도 적자거든요. 네, 함께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가 밀어준다는데 네.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당장 26,000원 정도에서 한번 팔아야 된다. 아.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플러스 전환된 시점에서 그때 매매하게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정도 3만 원 이상 넘어갈 수 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님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서 또 기술적 지표상으로 26,000원에서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6,000원대 무조건 한번 팔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26,000원 정도 매도 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일단 제가 손절 가격은 제시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AD 테크놀로지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엇갈렸어요. 지금 박준영 운용력은 매도, 그리고 김민주 전문가 보유인데 김민주 전문가는 목표가 3만 원 해주셨고 모멘텀 플레이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준영 운용력은 26,000원에서 매도를 하고 두 분 다 손절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잘못했네요.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